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티도슨트 요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흑석동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구역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흑석 3구역, 9구역, 12구역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흑석 2구역과 1구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흑석 2구역은 2008년 뉴타운 지정 당시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되던 곳입니다. 흑석시장과 명수대 아파트, 그리고 과거 연못시장이라 불리웠던 서장훈 건물이 있는 블록의 상가들, 그리고 일부 단독주택들이 포함된 곳입니다. 주택보다는요, 상가 건물의 비중이 훨씬 높은 곳입니다. 흑석 2구역의 22년 11월 모습 잠시 감상해 보시죠. 흑석 2구역에서 먼저 가본 곳은 시장 쪽입니다. 제가 간 날이 일요일이었는데요. 그래도 장사를 하시는 분이 좀 있었고, 재래식 시장의 모습이죠. 시장 옆에 있는 샛길로 가면요, 이렇게 단독주택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마트 명수대 아파트 뒤편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입니다. 다음 방문한 곳은 서장훈 건물이 있는 중앙대학교 건너편 우체국 등이 있는 블럭입니다. 이곳에 유명한 유정 쌈밥집이라고 노포가 있는 쪽 골목인데요. 안쪽에도 상가들이 있고 더 안쪽에 단독주택 같이 보이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등기부상으로는 근생으로 돼 있던데 사실상 다 주택으로 쓰이는 듯 했고요. 정겨운 이곳들도 단독주택 같은 모습이었고요. 그 옆에 이제 큰 길로 나와서 본 게 저 정형외과가 서장훈 건물이고 상권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흑석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곳 흑석 2구역의 상권은 매우 활발한 편입니다.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 중앙대학교, 중앙대학병원 등 유휴 수요도 매우 두터운 것이죠. 이런 이유로 처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을 당시에 상인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했고요. 그러다가 2017년에 흑석 2구역은 직권 해제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로 다행히 구역 해제는 면했습니다. 이후에 서울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요. 21년 1월 15일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흑석 2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공공재개발은 SH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지난 22년 10월 말에는 삼성물산이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전인 22년 4월과 9월 1차, 2차 입찰 시에 삼성물산만 단독으로 입찰을 했었는데요. 이는 아마 주민들의 삼성물산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고 건설 경기의 침체로 다른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꺼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성물산은 흑석 2구역의 단지명을 레미안 펠리튼 서울이라 짓고 차별화된 설계 및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합원에게 어필했습니다. 흑석 2구역은 지하 7층, 지상 49층, 4개 동 총 1216가구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조합원은 27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청사진이 있는 흑석 2구역이지만요. 사실 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BDA 측에 의하면 주민 동의율의 70%를 점하는 소유주들의 토지는 전체 구역 면적의 불과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큰 토지를 지닌 가령 서장훈 같은 건물주들은 반대하고요. 작은 단독이나 근생을 가진 수적으로 많은 이들은 개발에 찬성하는 구조입니다. 큰 근생 건물을 통으로 소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현재 월세 수입이 좋고 또 토지가 크기 때문에 추후에는 독자 개발도 가능하죠. 그래서 공적인 성격이 강한 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자신들의 토지를 내놓고 싶지 않은 것도 이해는 갑니다. 흑석 2구역은 21년 1월 공공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다만 실사용 목적을 증빙하면 구매할 수 있는데요. 실제 거래 사례를 보니 유정 쌈밥이 있는 골목 안쪽에 있는 단독, 토지 약 7평대가 11억 9천만 원, 평당 1억 5천 정도에 매매된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이 대부분이고 작은 근생 가지신 분들은 투자성 때문에 매물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거래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다음 가본 곳은 흑석 1구역입니다. 이곳 역시 2008년 흑석 뉴타운 시절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요. 서울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주변 재개발 구역들이 활발한 사업 진척을 보이면서 22년 3월 드디어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곳은 흑석 빗물 펌프장 및 쓰레기 적화장이 포함된 구역이고 이른바 흥리단길 상권이 있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흑석 2구역이 생활 밀착형 상권이라면 이곳은 먹자골목식의 식당 및 유흥 술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흥리단길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부 센트럴빌 아파트 쪽의 단독주택지들까지 둘러보았는데요. 흑석 1구역의 모습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곳은 흥리단길 초입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왼편에 쓰레기 적치장을 지났고요. 여기 상권을 보시면은 횟집도 있고 뭐 아울렛 상품 파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뭐 한의원, 새마을금고, 시계방. 근데 그래도 주로 가장 많은 것은 식당들입니다. 먹자골목 상권 같은 분위기고요. 제가 간 날이 일요일이어서 좀 문 닫은 곳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권은 활발한 편입니다. 흥리단길 끝자락으로 와가지고 우회전을 해서 동부 센트럴빌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여기 보시면 흑석1 재정비 촉진구역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이 있네요. 그리고 신앙촌 상에도 있고 뭐 작은 가게들 뭐 미용실, 꽃집 등등을 지나가지고 더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주로 다가구 같은데 단독주택 건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차량 진입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해 보이죠.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흑석 1구역은 2009년 1월 재개발 추진위원회 출범 이후에 약 13년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한 것인데요. 재개발을 통해서 지하 3층, 지상 최고 30층, 총 4개 동 494가구의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흑석 1구역 안에는 단독들도 조금 있지만요. 대부분 상가 건물이 많습니다. 흑석 2구역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잘 나오지가 않고 나오더라도 상가주택이어서 매매가가 큰 편입니다. 흑석 2구역과 달리 관리 처분 이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여 현재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흑석 1구역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흑석동에 개발이 진행 중인 흑석 1구역과 2구역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구역, 즉 3구역, 9구역, 1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전 흑석동 재개발 총정리 전편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땅이었습니다.